이 강의는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다 요즘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알겠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강의되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 강의가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유니버설의 것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러버스는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수업은 언어 강의는 아닙니다. 언어 강의는 아니고, 우리말로 하는 강의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재 머티리얼들은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서 언어 교재, 여러분 별로 문제 없을 테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제 이름은 이성일이고, 이성일 교수고, 이제는 학과장은 아니고, 혹시들 아나? 노상도 교수님이 신임 학과장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전화번호 7601, 그 다음에 제 연구실 위 26411A호인데, B호는 26411B호가 조교가 있는 방법이고요. 거기에 7619가 조교 연락처입니다. 전화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고, 제 이메일은 거기 있는데, 제가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조교 이메일 나중에 여러분한테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교 이름은 김상민이고, 김상민 학생.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19로 연락 주면, 과목에서는 뭘 하냐, 이 유니버설 디자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일단 거기 보시죠. 오브젝티브 코스에 보시게 되면 유니버설 디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유니버설 디자인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일반적인 디자인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뭐고, 어떻게 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이미 고령 사회로 들어섰고 초고령 사회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슬라이드를 제일 처음에 강의 인트로인데 저희 유니버설 디자인을 썼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 나왔다 제가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애인의 접근성 분야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디자인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개념에서의 초점은 대상은 주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장애인이었죠. 장애인의 인구 분포는 예전부터 늘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장애인임을 밝히고 등록하는 경우가 매우 적었어요.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제 친구의 친척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저는 한참 동안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보고 있으면은 집안에 장애인이 있거나, 근데 어쨌든 등록을 잘 안 해서 그 인구가 항상 숨겨져 있었는데, 이제 인구 어느 정도 의식이 깨고 그다음에 법제화되면서 장애인들도 법을 등록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퍼센티지 또는 인구 비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늘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장애인이 약 10% 정도 넘게 그런 인구 비율을 항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장애인들은 선체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유전 병에 의해 가지고 사고에 의해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를 다 합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애인은 이상록 교수도, 서울대학교의 이상록 교수인데, 이 사람은 아주 멀쩡하게 사실은 저랑 대학교 동기인데 아주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다가 교수까지 다 된 다음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인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후천적인 장애인들도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은 이렇게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비율은 일정한데,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이 장애인들보다는
고령자 때문에 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속히 고령화하면서 그리고 의학의 발전에 의해서 고령자들이 계속 고령자로 남아있습니다 과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고령자로 계속 더 늙어가니까 그 사람들도 일단은 생활을 유지해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 잘못된 게 고령자들은 늘 병원에 있다.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원에 물론 병원에 자주 다니시지만 병원에서만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생활을 영위하고 똑같이 어떤 문화적인 욕구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시게 되죠. 특히 요즘같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건강하게 잘 먹는 것, 우리가 well aging이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신문 같은 데서 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서 건강한 장애인이 늘어나면 건강한 노인이 늘어나게 되면 그분들이 심지어는 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많은 고령자들이 실제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돈을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인 굉장히 많은 문제가 여기 얽혀져 있습니다. 고령자, 은퇴를 한 이후에 직업이 없고 그다음에 충분히 돈을 저축해 놓지 않았거나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 대해서 아마 거의 전무할 텐데 연금제도라는 게 이제 퇴직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일정한 돈을 지급해 주는 거였는데 연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서 길에서 이렇게 리어카 끌면서 휴지가 아니라 이제 종이 골판지 같은 거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다 노인이시죠. 그런 식의 어려운 삶인데 어쨌든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면 뭔가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한다는 얘기는 도구를 사용하고 또 옷도 작업복도 입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냥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장애인보다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는 고령자들한테 어떻게 적합한 디자인을 제공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보시게 되면 Legal and Economic 그리고 Social Technical Implications of Universal Design 여기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리갈 이슈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코스에 처음 한 3주 정도라고 할까요? 또는 그거보다 좀 더 지나갈 정도입니다. 거기 밑에 위클리 스케줄을 보시게 되면 위클 4에 Important Laws and Regul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 줄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령사회가 되고 노인이 많아지고 그 노인들을 효과적으로 삶을 영위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국가의 골치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 정책이 그걸 지원할 필요가 있게 생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점점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되는데 앞에 보시는 장애인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잘 볼 수가 없죠. 직장에서도 볼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툭하면 거리에 나와서 시위하고 그러죠. 이렇게 드러눕기도 하고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이동하고 먹고 살고 또 고용이 돼서 일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리갈 이슈, 법적인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복지사회로 나가면서 특히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사회 복지에 관한 문제들은 아주 핵심이 되고 중요한 테마가 될 텐데 복지에 관계된 법 이런 데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가란 이슈, 아까 제가 연금 문제 말했었는데 연금 문제에 해당되는 게 이코노믹 이슈의 한 파트이긴 하지만 또 다른 파트는 이렇습니다. 디자인을 하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드니까 기업들은 당연히 별로 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비용이 더 들면 당연히 시장이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더 늘어나서 그 비용만큼을 빼낼 수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비용은 더 들였는데 시장은 별로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장은 장애인과 고령자들에 대한 시장이 되겠죠. 근데 여태까지는 대부분 장애인과 고령자의 컨섬션 파워,
소비자로서의 파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정부에서 장애인들에게 일정한 돈을 지원을 해요.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어떤 뭐 수급비를 줍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인위적인 시장을 형성하게 해주죠. 그러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리갈 이슈로 들어가서 강제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종용하기도 하고 권장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슈들이 생겨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소셜 테크니컬한 인플레이션이 결국 이런 기술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Universal Design, not as design but as an emerging engineering method. 이거는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들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기업에 가서 대기업 삼성전자니 현대자동차니 LG전자니 이런 데 가서 유니버설 디자인해서 만들면 되겠구나 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이나 또는 기획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겠구나. 우리 회사가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겠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이걸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어떻게 하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입니까?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실제로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같은 데서 많이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산업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의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런 미술적인 그런 어프로치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산업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만든 그런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 전시가 되면 이거는 뭐 멋있긴 한데 과연 사용될 수 있을까? 또는 이게 과연 정말로 편리할까? 또는 정말로 이게 생산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의심이 많이 드는 게 항상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더 나쁜 것은, 더 곤란한 것은 실제로 시장에서 소비되어야 될 제품을 디자이너가 번뜩이는 영감에 의해 가지고 만드는 거에는 항상 의존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제조 현장에서 세계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나 기획자들이 와서 유니버설 디자인 어떻게 하면, 어떻게 제품을 만들면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좀 더 항상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기업과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엔지니어링 메소드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프로덕트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Understanding of Aging Society. 굉장히 골치 아프고 고령 사회는 굉장히 골치 아프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우울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부양해야 될 고령자가 훨씬 많다는 사회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령사회라고 되어 있죠. 유럽 국가들 중에 상당 부분 이제 고령사회입니다. 그래서 바깥은 나갔어요. 바깥은 나갔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다 노인들이에요. 그러면 좀 우울하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칸으로 옮기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지하철 칸이 점점 늘어난다고. 이렇게 나갔을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령자가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뭐 할 일 없이 말하자면 탑골공원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공원이 아마 탑골공원 2가 됩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어느 공원도 탑골공원 3가 되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회를 저 사람들 또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노후는 또 어떻게 될까? 여러분도 뭐 별로 아직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나도 내가 이렇게 순식간에 늙을 줄은 몰랐어. 좀 있으면 정년 퇴임. 예전에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홍순기 교수님께서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예교수님 이제 가끔 학교에 나오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저희랑 같이 하는 그런 교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봤을 때 정년 퇴임시키면 그냥, 정말 오래 계셨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남의 일 같았는데, 어느새 좀 있으면 나도 저기 사람이구나. 좀 있으면 나도 할 일이 없어지겠구나. 이게 굉장히, 근데 금방이야, 너무. 생각보다 힘들어요. 더 심각한 건 제 주위에, 제가, 50대인데 제 주위에 제 동기들의 또 제 선배들이나 심지어 후배들도 많이 놀고 있어요. 퇴직을 하고 있어요. 명예퇴직을 했거나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좀 있을 것 같은데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뭔가 일을 해야 되나, 그렇죠?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지, 이게 에이징 소사이어티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에이징 그러면은 환갑, 60이면은 환갑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60에 환갑 잔치 제대로 하시는 분이 없죠. 70은 돼야 고위잔치로 환갑잔치처럼 하시지만 실제로 수입원이 떨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 50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 다음에 Living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in Reasonable Manner라고 하는데 이제 장애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홍보를 하게 되고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보편적인 사회가 됐죠. 넥슨 같은 게임 회사에는 장애인 게임 개발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하고 관공서들은 그냥 정부 행정기관이죠. 일정 비율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상당히 큰 금액의 벌금을 고용 노동부에다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는 기업들이 대부분 그걸 무시하고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벌금을 내왔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걸 CSR이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 공헌 이런 거 그런 바람에 불면서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장애인을 채용해서 삼성전자에서 수원에 장애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별도의 공장이랄까 이런 제조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에 의하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경리된 채로 별도의 공간. 그런데 법에서는 평등하고 동등한 같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네 기업 안에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직장 안에 이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하거나 직장에서 수용을 하려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이제 수용을 한다고 칩시다. 특수학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도 있고 휠체어를 탄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뜯어 고쳐야 되겠다, 시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요즘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입구에 휠체어가 갈 수 있는 램프가 있고 엘리베이터에 브레이크 점자가 새겨져 있고 그 바닥에 보면 가드레일처럼 되어 있는 그런 보도블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케인 지팡이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설을 마련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시설들을 뜯어 고쳐서 만들어야 됐지만 요즘에는 그런 시설들 다 이미 처음 지을 때부터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왔어. 시각장애인이 이거 보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휠체어 탄 학생이 저기 있다가 앞으로 와서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랑 같이 뭘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생산 현장도 똑같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개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인권위 같은 데다 이제 고소를 하니까 법이 그걸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아까 제가 사회공헌 그랬듯이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만 구성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듭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장애인과 고령자를 딴 사람 또는 우리가 애써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깊숙이 파고들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일찍 공부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여러분한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등장하는 교재가 없는 그런 강의입니다. 교재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배포하거나 또는 핸드아웃으로 성적은 미드텀 30%, 파이널 40%, 그리고 프로젝트와 가끔 내게 되는 숙제 그래서 30%. 프로젝트를 위해서 팀을 구성할 거고요. 팀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디자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는 장애인이 아니라 고령자를 위한 디자인을 하게 될 것인데 뭘 특별히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또는 창의과학 설계에서처럼 이렇게 뭘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화면 디자인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디자인은 아닐 거고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려요. 스마트폰 디자인 for all the users라고 하는데 그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고령자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어려워서 못 써요. 그래서 그 중에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다시 재구성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4번 빠지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널에 가면 그 그레이드에서 한 그레이드 다운될 거고요. B 플러스면 B 마이너스, B 제로가 되고요. 8번 빠지게 되면 4주가 빠지는 게 돼서 페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출석이 성적에 반영되진 않지만 카운트는 해서 일정 횟수 이상 따지게 될 때만 성적에 반영시킵니다. 위클리 스케줄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거고 일단 제가 이번 학기에 하게 되는 강의 대부분의 자료는 이미 인터넷에 있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인터넷 홈페이지를 아이캠퍼스에 공지하거나 또는 거기 있는 파일들을 바로 올려놓으니까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여기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 제가 늦게 올 것 같지 않고 바로 사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오래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는 화면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의예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의가 Design a product and environment to be usable by all people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without the need for adaptation이나 specialized design이 아닌 상태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용어가 의미하듯이 유니버설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호도할 수 있는 디자인인데 무엇을 만들든 간에 그 물건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 사용될 수 있는 디자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에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다 다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과학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간과학에서 나오겠지만 인간과학에서 잘 많이 쓰는 게 어댑테이션에 해당되는 어댑테이션을 하거나 또는 어드저스트먼트와 어댑테이션과 이런 것들 사용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 어댑테이션이나 스페셜라이즈 디자인이 없이 모든 사람들 다 한꺼번에 쓸 수 있게 해주는 디자인 없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실제로의 큰 뜻은, 정확한 뜻은 environment to be usable by all people이 아니라 by as many people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as many as possible이에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유니버설 디자인은 말하자면 산업혁명에서 생겨났던 대량 생산에서 우리가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들어가는 소량 생산에 좀 더 소량 생산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 소량 생산에서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뭐 이런 식으로 넓혀지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에서 매스 프로덕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재료를 집어넣어서 찍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것만 나오겠죠. 그 틀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만드는 생산자가 결정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일단 사이즈 봅시다. 사이즈 하나. 그러니까 사이즈 하나를 정해야 똑같은 게 계속 나오겠죠. 근데 사이즈가 내가 만들어야 될 사이즈가 많아지면 이 생산자는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던 초기 시절,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근래까지, 그러니까 근래라기 요즘은 아니고 하여튼 뭐 몇십 년 전까지 얘기했죠. 하여튼 근래까지 우리 생산, 프로덕션의 그 프레임은, 메커니즘이나 프레임은 전부 다 한 가지 치수에 의해서 대량 생산되는 줄 하나, 틀 하나 딱 만드는 거예요. 그 틀은 대부분 뭐였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가장 쉽게 다가오고 우리한테 가장 잘 먹히는 게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네, 평균. 좋아. 왜냐하면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면 평균 분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분포에 있고 또 인간은 대부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평균에 맞추면 큰 사람은 장사 대충 어떻게 되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평균이라는 개념은 평균. 그래서 대충 맞추면 되니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뭐 2시그마 하게 되는데 뭐 이 사람들은 좀 무리하게 됐지만 대충 이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에 들어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건 대충 전체 인구 분포에 보면 50%가 넘겨요. 그 정분포에서 그 수치 마이너스 원제부터 플러스 원제에서 요 누적 분포를 보게 되면 50%를 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인구 분포에 해당되는 그 파퓰레이션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때는 저걸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늘어나고 또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생겨서 네, 이건 싫어 이렇게도 되고 또 다양한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경쟁이 심해지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평균을 만들어서 평균치를 만들어서 여기 사람들과 하는 건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다르게 해봐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블루오션이라는 개념은 뭐 요즘에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다양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치수를 두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우리 입고 있는 옷이 예전 같았으면 그냥 뭐 근데 또 지금은 안 그렇죠. 예전에 그냥 사이즈 하나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피츠 올 뭐 이런 거 있었죠. 하여튼 사이즈 한 개인데 요즘에는 그나마 라지, 스몰, 뭐 X 라지, X 스몰 다섯 개가 늘어난 거죠. 어제는 4, 4, 5, 6, 6. 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도대체 4, 4, 5, 6, 6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즈가 늘어난 거죠. 조금 더 뭐랄까 그 정교화된 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여러분 말고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와이셔츠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에서 또 95, 90, 110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또 조금 더 늘어나면 팔 길이는 짧고 목은 두껍고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이셔츠를 살 때 보면 목 사이즈 따르고 팔 길이 다르고 몸통 다르고 굉장히 많은 조합들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자기한테 맞는 옷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자기한테 맞는 걸로 늘어나는 거예요. 유니버설 디자인의 뜻은 이전에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사이즈로 요만큼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만 편의를 제공했던 또는 사용 가능하게 했던 것을
어떤 방법을 쓰는 간에 저기서 저거 빼고 어댑테이션 스페셜라이즈 디자이너링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그거 빼고 하여튼 그 같은 종류의 같은 제품인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파퓰레이션 사용 가능한 파퓰레이션을 늘리게 된다면 그거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알아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전체를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어댑테이션이나 스페셜라이즈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그냥 쓸 수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댑테이션이나 스페셜라이즈 디자인은 뭐 이런 겁니다.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기다가 뭐 다른 걸 붙여요. 예를 들면 캠코더 같은 걸 사용할 때 내가 캠코더를 못 사용하니까 거기다가 뭐 특수 장갑이나 뭐 같은 거 붙였다고 하죠. 그러면 대신 어댑테이션이다. 좀 뭔가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변형시키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은 변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그 있는 그대로 프로덕트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이지 거기다 뭘 붙인다거나 거기다 뭘 변형시키는 것을 요구하죠. 스페셜라이즈 디자인은 전용의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건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점자책 그러면 영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만을 위한 거죠. 또는 휠체어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쓸 일은 없죠. 우리가 쓰는 거는 그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스페셜라이즈 디자인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공간, 똑같은 제품, 똑같은 옷 이런 것들을 입을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인데 어떤 장애인들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이제 중증 장애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스페셜라이즈 디자인이나 어댑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어댑테이션의 또 다른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이 컴퓨터에서 이런 걸 이렇게 잘 볼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이걸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컴퓨터에다가 화면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깝니다. 화면 낭독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어댑테이션. 그 사람들한테 맞게 어댑테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어댑테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뜻은 방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뜻이고 이걸 다른 사람들은 디자인 포 올이라고 말할 건데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근데 여기서도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의 올은 진짜로 올은 아니에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가능한 한 많은 장애인, 가능한 한 많은 고령자, 여기에는 고령자 장애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도 들어가고요. 노약자와 임산부도 들어가는데 임산부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외국인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건 좀 더 다른 말로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음 시간에 드리겠지만 모든 사람들 다 인클루시브, 포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억세서블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의 억세스는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액세스, 여러분들 액세스란 말을 자주 들을 텐데 이 액세스는 어프로치는 아니에요. 어프로치는 뭐에 다가갈 때의 접근이라고 하는 거고 액세스라고 말하는 접근은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 기본적인 조건을 액세스라고 얘기해요. 그때의 접근이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액세시빌리티의 특성, 액세시빌리티가 무엇인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의미가 대충 이렇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공부할 거고 오늘 여기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은 우선 목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maximize participation of the intended user within the resources available 그리고 development of the system. 그러니까 development 시스템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우리의 그 프로덕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maximize participation of the intended user. 그러니까 좀 더 너무 어려운 말을 쓴 거 같네. maximize possible potential user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기 얘기했듯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늘리게 하는데 도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정말로 다 동일한 하나의 제품을 사용하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시스템이나 아까 말하는 프로덕트는 다 메인스트림 프로덕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건 늘
메인스트림 프로덕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제품입니다. 핸드폰, 볼펜, 부품, 수저, 캠코더, 다 그런 일반들, 심지어 이런 의자,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앞에 디자인 for a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의미하고 여기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일반 성인, 앞에 얘기했던 외국인 임산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대상은 환경, 여기서의 환경은 주로 건물을 얘기해요. 우리 살고 있는 이런 건물이나 시설물, 퍼실리티라고 하시면 되고요. 제품, 프로덕트. 서비스도 당연히 유니버설 디자인에 해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대부분 정보통신 서비스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주로 웹이나 앱 같은 그런 정보통신 서비스가 여기서 해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인터넷으로 세금 낼 수 있어야 되고 전자뱅킹, 이뱅킹 할 수 있어야 되고 계좌 이체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서비스. 그래서 특별한 요구에 배제하는 것은 여기 좀 많이 본 건데 방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스페셜라이즈드 디자인과 어댑테이션을 without 쓰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그 유니버설 디자인에서는 그러한 그 어댑테이션과 특별한 기구, 스페셜라이즈 디자인, 전용적인 것 그런 것도 쓰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방금 제가 액세서블 디자인이라고 앞에 이제 보였었죠? 액세서블 디자인에서는 특별한 요구를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액세스를 주장하는 게 액세서블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액세서블 디자인과 이런 액세서블 디자인과 유니버설 디자인의 차이는 액세서블 디자인은 스페셜라이즈 디자인을 쓰는 어댑테이션을 두든 하여튼 모든 환경과 서비스와 제품을 장애인과 동자가 쓸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유니버설 디자인은 가능한 한 이거 없이 해주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개념적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 파일하고 몇 가지 리갈 이슈에 관한 제도가 파일을 제가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거 준비해서 보시면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잘 시작해 주십시오.